오늘 멕시코전이 끝난 후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박지성 위원의 분노 발언들입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홍명보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경기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참담한 졸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강제 귀국, 즉각 사퇴, 청원 올리자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원을 통해 홍명보 감독을 강제 귀국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까지 나올 만큼 팬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합니다. 오늘은 박지성 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홍명보의 강제 귀국이라는 분노가 나온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박지성 JTBC 해설위원입니다. 평소 냉정하면서도 희망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점잖은 인품으로 정평이 나있던 박지성 위원이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한순간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계 화면에 비친 박지성 위원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역력했고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홍명보 감독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전반전 시작부터 박지성 위원은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 주변 동료들이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구경만 하는 모습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팀으로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침투하겠다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매끄러운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아도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볼을 쥐고 있다가 빼앗기는 장면을 반복했고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거의 없어 결국 공을 빼앗기고 마는 장면은 이번 대회 한국 공격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후반전 들어 실점 이후에도 박지성 위원의 비판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은 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남아있다며 벤치에서 지시라도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갈 때 최소 서너 명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2명밖에 없고 조규성을 투입해 놓고도 정작 조규성의 머리를 향한 크로스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전술적 완성도의 부재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남아공은 공격수가 2명뿐인데 한국은 4명이나 뒤에서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탄식도 이어졌습니다. KBS 중계를 맡은 이영표 해설위원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칠 만큼 이날 경기는 전문가들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박지성 위원은 쓴소리를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차전부터 3차전까지 거의 똑같은 축구를 했다며 수비의 중심을 두고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문전 앞에서 어떻게 공격할지 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가 지금까지 한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란히 해설을 맡은 김한 위원도 비기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역대 최악의 경기라고 혹평하며 가세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지성 위원은 이번 패배를 단순히 한 경기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홍명보 감독이 처음 대표팀을 이끌었을 때도 준비 과정이 좋지 않았고 결과도 나빴는데 8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부터 찜찜한 기분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3차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한국 축구를 이끄는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다는 말은 팬들에게 더없이 씁쓸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충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경기 전 두세 포지션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펼쳐진 선발 명단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선발해서 전격 제외하고 오영규를 최전방에 세운 것입니다. 상대 수비진이 지친 후반에 손흥민을 투입해 결정타를 노리겠다는 구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참혹한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전반전 내내 한국 공격진은 길을 잃었습니다. 오영규와 황희찬은 각자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헤매다녔고 이강인은 패스를 줄 곳을 찾지 못해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남아공이 빠른 역습으로 수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고 김승규의 믿기 어려운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전반전에만 두세 골은 실점했을 뻔한 아찔한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습니다. 전체 슈팅 수에서도 8대13으로 남아공에 크게 밀리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반전 들어 손흥민이 투입되자 비로소 공격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17분 옌스 카스트로프가 상대 공격수 마세코를 놓치는 사이 결승골이 터졌고 이후 아무리 파상 공세를 펼쳐도 끝내 남아공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동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3백을 유지하며 수비 숫자를 줄이지 않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두세 명 교체가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패배로 약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의 기억이 다시 생생히 소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의 그 발언입니다. 2024년 7월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빌드업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 3백을 활용하고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며 어태킹 서드에서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화려한 전술 용어를 총동원했습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실질적인 선임 기준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임 과정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라볼피아나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팀 전술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자 팬들은 이임생의 그 선임 브리핑 영상을 다시 꺼내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역시 이 파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시 이임생 이사는 이번 선임이 전적으로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몽규 회장의 관여를 부인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정몽규 회장이 이임생과 홍명보를 앞세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선수들을 데리고 조최학체에게 0대1로 패하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은 이상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로 이어지는 책임의 사슬 전체가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 패배로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안정환입니다. 안정환은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조기 교체 논란이 불거지자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향해 되지도 않은 것들이 이상하게 떠드는 것이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표현을 쏟아내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남아공에 패배하자 팬들은 안정환의 발언을 다시 소환하며 일제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비판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안정환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안정환은 이미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입었으며 섣부른 옹호 발언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기 직후 홍명보는 결과는 감독인 내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발언에 팬들은 책임진다면서 당장 사퇴는 왜 안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전술 부재와 선수 기용의 실패, 준비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 역시 팬들 눈에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당장 물러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패배는 3경기 내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무기력한 전술까지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90분이었습니다. 홍명보는 이제라도 귀국해서 심판대에 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